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따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요. 조금 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백운규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내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로 지난 6월에 이미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기소 당시에 이 담당 수사팀이죠.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대검 지휘부와의 어떤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사심의위까지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호영 변호사님, 견해차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있었던 이유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이렇게 견해 차이가 생긴 거는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수사팀 같은 경우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업무 방해로 지금 지난 6월에 이미 기소했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백운규 전 장관이 직권남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면은 권리 행사 방해받은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 이제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을 했으면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피해자가 한수원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수사팀의 의견대로 지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그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예. 그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범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배임 교사를 했으면은 그 교사를 받아서 누군가가 주범으로서 배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기소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그 기소된 사건에서는 한수원이 피해자인데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가 또 배임 교사로 넘어와서는 배임 교사를 받고 배임 행위를 실행을 한 주범이 된다. 네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피해자가 됐다가 주범이 됐다가 네.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아마도 이제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예. 그러한 이제 논리를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이견이 발생되는 그 배경에는 예.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배임이나 이런 것에 공범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사실 직권남용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게 이슈거든요. 네네. 이제 국정원장이 뭐 이렇게 직원들을 교사해서 부당한 어떤 업무를 시켜서 직원들이 어떤 그런 행위에 가담을 했을 때 예. 보통 이제 판례에서 보면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직원들이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가 되는데 예. 실제로 나중에 보면 또 그 직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문제가 생겨서 예. 직권남용죄를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하면 직권남용죄의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가 이거는 어떤 법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 예.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이 사건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견해차가 있었는가 이제 그 배경을 아주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백 전 장관 측의 입장도 잠깐 말씀드리면 원전 조기 폐쇄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하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배임 혐의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장인데 오늘 이제 수사심의위에서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고의성을 따지는 게 쟁점이라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고의가 뭐냐, 바로 네. 그 배임의 고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제 형법상 배임 같은 경우는 형법 355조 2항 그다음에 360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 본인이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러한 임무를 위반을 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예. 아니면은 제3자로 하여금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 그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배임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측은 어느 정도 뭐 한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배임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거는 형법 355조 2항 360조 업무상 배임죄의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아울러 지금 변호인들이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 저희 사건 큐브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라는 것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즉 권고일 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주긴 주겠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평론가님께서는?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는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본 단어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근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권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었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검언유착 의혹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결론대로 가지 않는 그런 성격들이 있었어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불기소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그냥 강행을 했었죠. 그리고 거꾸로 한동훈 검사장 때도 그때도 수사 중단, 불기소 이게 나왔었는데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그런 조치를 또 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해봤자 검찰에서 또 판단을 새로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또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 김호수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찰 지휘부 쪽에서는 이 배임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부장 검사들이라든지 현장 검사들은 거의 뭐 만장일치로 이것은 배임 교사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간에서 절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가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결론을 양측이 어떤 결론이든 간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의 일선 수사팀 같은 경우는 배임 교사 적용을 다들 찬성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또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권고사항은 양쪽 어디든 간에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그 검찰들은 수사 전문가인데 이 수사심의위에 들어가는 어떤 선정된 위원들 또 무작위로 꾸려지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의 얘기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분들의 어떤 결론대로 그대로 검찰이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론을박들이 있었어요. 자,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지금 수사심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법조계나 학계, 언론계 등 150명 이상의 그 위원 풀이 있고 그 위원 풀에서 이제 무작위로 15명을 이제 추첨을 해서 이 15명의 그 위원들이 이제 이 사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수사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권고적인 그런 효과밖에 없지만 처음에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아예 그냥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논의까지도 갔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이 국가형벌권을 적용을 해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첫 단초가 바로 수사 및 기소권의 행사거든요. 근데 이런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검찰 내부적으로 뭔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 제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수사를 맡은 팀에서는 아무래도 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보다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좀 수사를 밀어붙이고 기소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요 수사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대검에서 그러한 어떤 수사 기록을 검토했을 때
약간 수사나 아니면은 법리 적용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보이면 그러한 것들을 수사팀에 이제 보내서 어떤 보강 수사를 지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 적용에 있어서 이제 견해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게 약간 밖에서 봤을 때는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예. 어떤 이견이라고 비춰질 수는 있을지언정 예. 대개의 경우는 이제 수사팀의 어떤 그런 의견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네. 왜냐하면 수사팀이 그 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판단도 보다 이제 면밀하게 했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팀과 대검이 계속 이렇게 대립을 한다면 만약에 수사팀이든 대검의 어떤 한쪽의 입장대로 밀어붙이면 그게 법원에 가서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라는 보장이 아무래도 그 검찰 내부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본 사건에 비해서는 확률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외부에 좀 더 객관적인 어떤 학계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한번 들여다봐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예. 미리 한번 검토를 받자. 그런 수사 국가형벌권 적용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자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러한 점을 검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비록 권고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이 주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추가 기소를 권고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과연 이제 결과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배임 교사가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될 거냐 이게 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사안이 될 텐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 좀 지적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이었느냐 이 부분은 좀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원전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의 용량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월성 1호기 하나만 닫았고 예. 신고리 3, 4호기 돌렸고 5, 6호기 건설 재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박근혜 정부도 고리 1호기 하나 닫았는데 박근혜 정부도 탈원전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양쪽에서 과대 포장돼서 탈원전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먼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성 1호기 닫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성 1호기는 사실 수명을 과거에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6년 전에. 그때도 위법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위법성 논란까지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결과로 이제 닫게 된 거라서 뭐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수명이 연장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보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차원이 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 봐라 경제성을 조작해야 될 정도로 탈원전은 힘든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노후 원전 또 어느 정도 수명을 연장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친원전이나 탈원전이 이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권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재정립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원전 정책 자체라기보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더 제기하시는 국민이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쪽이든 간에 만약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는 좀 정부에 대한 타격, 정권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양쪽 다 정권을 비판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임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전력 주주라든지 이쪽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에 따라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주목을 해봤습니다.